이제 2016년도 3회 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전기산업기사 자기약. 그 1번 문제 보시면 환상철심에 감은 코일에 5A의 전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I죠. 흘렸을 때 2000AT에 기자력이 발생돼. 기자력은 F라고 씁니다. 그때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코일의 권수를 몇 해야 되냐? 권수 N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자력 F로 줬으니까요. 기자력 F는 NI입니다. 그럼 I라는 건 전류니까 암페어. N은 권선수니까 코일을 감하는 횟수에서 돌려준 수다 해서 턴 수다 해서 T라고 씁니다. 단위는 AT가 될 거고요. 우리가 물어본 거는 N 물어본 거니까 I 넘기면 되지. 그래서 I분의 F네. 그 F라는 거 2000 줬고요. 그 다음 전류는 5A 흘렸네. 5, 4, 20이니까 400 되겠죠. 그래서 400K를 코일을 감아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0K로 돼 있는 거 4번에 있습니다. 이제 2번 보시면 이민점의 전개가 2로 표시되었을 때 이러한 식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그럼 이제 뭐 함수를 보면요. 전개는 이제 벡터로 줬어요. IJK가 붙었으니까 여기 이제 스칼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벡터를 스칼라로 바꾸는 거. 그게 뭐냐면 다이버전스입니다. 근데 다이버전스 이런 미분 연산자로 나타내면 나블라 도트 2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어. 근데 이걸 굳이 이제 한번 전개를 시켜본다면 이런 거죠. 나블라 도트 2랍니다. 나블라 미분 연산자니까 가로 열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i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j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입니다. 그 다음에 도트 전개 줬으니까 2x의 i 플러스 2y의 j 플러스 2z의 k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도트는 이제 내적이잖아요. 내적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같은 성분끼리 개수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i끼리, j는 j끼리, k는 k끼리 개수만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i끼리 개수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2x. j는 j끼리만 개수 곱하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2y. 그다음 K는 K끼리니까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2Z. 그 다음 다 더해만 주시면 돼. 그래서 곧 I 앞에 있는 건 X로, J 앞에 있는 건 Y로, K에 있는 건 Z로만 미분해서 다 더해줘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공식은 다 외우고 있으신 거니까 바로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자. 도체의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선이 이렇게 깔려 있다 해보지. 그때 이 도선의 길이가 L이라고 해봅니다. 그 다음 이 도선의 단면적이 있겠죠? 그걸 S메타 제곱이라고 해보고요. 이 고유장 로라는 게 있어요. 5메타. 그랬을 때 도선에 대한 저항 R은 로 S분의 L입니다. 단위는 5. 그랬을 때 이 로라고 되어 있는 게 고유저항입니다. 다른 말로 쓰면 저항률이라고도 하죠. 이 L은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S라는 건 단면적.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요. 도체 단면적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단면적은 분모에 있잖아.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니까 반비례가 돼야 됩니다. 반비례. 근데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 도체의 길이는 분자에 붙어 있잖아요. 그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커지는 거니까 비례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저항률이 클수록 저항이 작아진다. 저항률 로가 크면 클수록 저항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커져야 되는데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커져야 된다. 그럼 이제 4번이 맞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같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상승 시 저항도 상승된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1분 안에 풀어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를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눈에 그냥 익혀보세요. 그냥 966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해설집 참조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너무 좀 긴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답으로 그냥 4번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5번. 진공 중에 10의 마이너스 10승쿨럼의 점전하가, 그러니까 전하 Q죠. 있을 때 전하에서 2m 떨어진 점.
떨어진 거리 R이 2m 떨어졌을 때 전개는 얼마나 되냐. 전개의 색이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기 점전화 Q가 있답니다. 그때 여기서 Im 떨어진 점. 요 점에 대한 전개의 색이 2를 구해보래요. 그럼 점전화에 대한 전개의 색이 2는 공식으로 만들면 밑줄. 진공이었으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I 제곱분의 Q입니다. 이거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되죠. 이 Q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 생략된 거니까 이게 상수입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이게 상수니까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9 곱하기 10의 9승에 I 제곱분의 Q입니다. 단위는 볼트 퍼 메타. 그래서 공식은 외부 있는 거니까 갖다 숫자만 넣으시면 돼. 9 곱하기 10의 9승. R이 몇 메타 뛰어나냐? 2m 뛰어났으니까 2제곱. 전하량은 얼마 줬냐?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줬네요. 그래서 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4분의 9죠. 그러니까 4.5. 4분의 9니까 2.25 나올 거고 10의 마이너스 1승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지 뭐. 4로 9 나누면 2.25 나오고요. 9개 마이너스 10개니까 1개 남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1승. 그래서 답 1번이고요.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유전체 내 전개의 E와 분극의 색의 P와의 관계식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그러면 전개의 색이 주면 이제 요 공식이죠. 그래서 분극의 색이 P는 입실론 제로 가로 열고 입실론 S 마이너스 1의 2고요. 전속 밀도로 주게 되면 D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요 전개 앞에 있는 걸 몽창 묶어서 분극률. 그래서 카이라고 쓴다 그랬어요. 2. 그리고 뭐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에서 최적당 모멘트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공식 문제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뭐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되겠네. 7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도체를 관통하는 자속이 변화하거나 자속이 도체가 상대적 운동했을 때 도체 내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변화를 막기 위해서 도체 내부에 국부적으로 형성되는 임의의 폐로를 따라서 전류가 유기되는데 이 전류를 뭐라고 하느냐. 근데 이 전류를 와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 자속의 변화를 주게 되면 그 변화에 대해서 주변에 와전류가 수직으로 회전하게끔 돼 있어서 와전류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8번. 철심이 들어있는 환상 코일이 있다. 1차 코일의 권수가 N1 거로 100K이고 자기 인덕턴스가 0.01이래. 그러니까 1차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N1을 준 거죠. 이 철심에 2차 코일 N2 있고 200을 감았을 때 1차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몇 회냐.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래요. 그리고 단 결합 개수는 1이다. 그럼 결합 개수가 1이었을 때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해보면 공식이 두 개입니다. 루트 L1, A2죠. 그 다음 요거를 권선수로 표현하게 되면 N1분의 N2의 L1입니다. 그럼 주어진 숫자를 넣으실 때 N1은 1차에 대한 거니까 100, N2는 2차에 대한 거니까 200. 자기 인덕턴스 L1은 0.02 줬네. 그럼 100으로 200 나오면 2죠. 2배니까 0.02가 된다. 그래서 결합 개수가 1이었을 때 상호 인덕턴스 요 두 개를 좀 암기를 하셨다가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 2번. 그다음 정전 용량이 5 마이크로 페럿인 콘덴서, 그러니까 C죠. 200볼트로 충전을 했답니다. 충전을 하여 자기 인덕턴스 L이죠. 저항이 0이니까 뭐 필요 없고요. 코일을 통해 방전을 했을 때 전기 진동 주파수가 어떻게 되고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두 개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 진동 주파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공진 주파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C 직렬에 대한 공진 주파수, 그다음 AC 병렬에 대한 공진 주파수 똑같아요. 그래서 2파이 루트 AC분의 1입니다. 단위는 헤르츠. 그럼 여기다 이제 숫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밑줄 2파이 루트 A 값이 얼마로 줬냐면 20ml네요.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 C 값은 5 마이크로 페럿이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이죠. 이걸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이게 얼마 떨어지냐면
500이 떨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해야 돼요. 근데 콘덴서에 충전된 에너지가 코일에 충전된 거니까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코일이나 콘덴서는 에너지를 소비되는 일이 없으니까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가 코일에 그대로 충전된 겁니다. 방전시켜서. 그래서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구해보면 2분의 1의 CV제곱이지.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보면 이렇게 되네. 2분의 1 쓰고요. C라는 게 얼마로 되냐? 5 마이크로페럿이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수. 그 다음 V 값이 200 줬으니까 200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0.1이 나옵니다. 단위는 줄.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가 있다. 그래서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를 2분의 1의 LI 제곱인데 전류 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콘덴서에 충전된 에너지를 방전해서 코일에 충전을 시킨 거니까 코일에 충전된 에너지나 콘덴서에 충전된 에너지나 같다. 그걸로 푸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내압과 용량이 각각 이런 식이었을 때 콘덴서를 직렬 연결하고 직렬로 연결을 하고 직료자 전압을 서서히 상승을 시켰을 때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를 찾으랍니다. 그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는 전하량 Q를 구해서 제일 작은 거. 그게 최소가 되는 게 가장 먼저 파괴가 되게끔 돼 있어요. 전하량 구해서 최소가 되는 거. 그럼 전하량 Q는 CV잖아. 단위는 쿨럼. 그럼 둘이 곱셈을 해서 제일 작은 거 찾으시면 돼. 이거 둘이 곱셈을 하면요. 1002죠. 요거 둘이 곱셈하면 1200입니다. 요건 둘이 곱셈을 하면 똑같이 1200이죠. 요거 둘이 곱셈하면 1500이네. 그럼 제일 작은 건 1000짜리니까 200V에 5마이크로페럿짜리가 가장 먼저 깨져나간다는 거죠. 전하량을 구해서 제일 작은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무한히 넓은 두 개의 평행 도체판, 그러니까 평행판이라는 얘기예요. 간격이 D메타이며 그 전이차가 V볼트래요. 도체판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 공식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S 제곱. 니 거로 하기로 2 입실론 제로의 D 제곱. 니 거로 하기 2분의 1의 입실론 제로 2 제곱. 또 하나 쓰면 2분의 1의 2D. 이게 면적당 받는 힘의 공식입니다.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거를 쓸 거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이차하고 간격을 줬으니까 전개 세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V는 2D입니다. 그럼 2는 D분의 V지. 단위는 볼트 퍼 메타. 그래서 전개 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다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입실론 제로 쓰고요. V는 2D, 2는 D분의 V죠. 그거 제곱.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답 2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면전압 밀도와 전성 밀도는 같고 전성 밀도 D는 입실론 제로 2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한번 쓸까요? 그냥 로 S는 전성 밀도 D와 같고 전성 밀도는 입실론 제로 2죠.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 그래서 이 세 개는 같은 거니까 넣어서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12번. 이 12번도 조금 이제 응용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경이 A, 그러니까 안반지름이 A고요. 외경이 B인 동신구랍니다. 동신구. 콘덴서에 내구를 접지를 시켜놨대요. 요 말이 포인트입니다. 내구를 접지를 했을 때 정전 용량 C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 찾으래요. 그럼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동신구 구가 2개 겹친 거죠. 하나, 두가 겹쳐져 있는 거야. 그럼 내구의 반지름은 A라고 하고요. 외구의 반지름은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내구를 접지를 시켜놨대요. 이렇게. 그랬을 때 정전 용량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요 내구하고 외구 사이에 정정량 CAB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요 내구하고 이 접지 사이에 작용하는 정정량이 있어.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 내구가 있고 외구가 있고 반지름이 A, 반지름 외경이 B.
그다음에 이게 내구를 접지를 시켜놨어요. 이렇게. 접지를 시켰대요. 그때 정정량 구해라라고 하면 요 내구와 외구 사이의 정정량 CAB가 존재하고요. 이 구도체 외구 표면하고 이 대지 사이 정정량 CB가 있어. 두 개가 존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CAB는 동신구 사이의 정정량 C 값이니까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되죠. B 마이너스 A분의 4 파이 입실론 제로 AB. 그 다음에 CB. 그럼 이제 이 표면에서 요 접지까지입니다. 그래서 곧 뭐가 되냐면 구도체 외구에 대한 정종량만 구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4 파이 입실론 제로 반지름이 B죠. 단위는 페러. 이것도 정종이니까 페러. 그건 두 개가 나란히 연결된 거니까 직렬로 보시면 두 개가 나란히 되어 있으니까 전체 정종량을 합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갖다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둘이 더하는 거니까 4 파이 입실론 제로 B 플러스 하기를 밑줄 B 마이너스 A분의 4 파이 입실론 제로 AB. 그럼 4파이 4파이 공통이니까 묶어. 그럼 가로 열고 여기서 남는 건 B 플러스 뒤에서 남는 건 B 마이너스 A분의 AB죠. 그 다음 이거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됩니다. 4 파이 입실론 제로 쓰고요. B 마이너스 A로 묶습니다. 둘이 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B죠. 그럼 이제 같은 거는 지워버릴 수 있겠네요. 요거하고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지 않아서 위에 B제곱만 남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A, B 사이의 정종량만 물어봤다면 요게 답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접지를 시켜놨으니까 외구 표면에서 접지까지의 정종량까지도 같이 산출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13번 보시면 되겠네요. 직류 500볼트랍니다. 전압 줬죠? 절연장을 측정하였더니 2메가오밀에 저항 줬답니다. 근데 누설 전류를 마이크로 암페어로 구해. 전류 관한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메 법칙 써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I분의 V죠. 단위는 암페어. 그럼 저항은 얼마로 줬냐면 2. 메가니까 10의 6승. 전압은 얼마로 줬냐? 500볼트. 그럼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단위가 암페어 값으로 구한 거고요. 우리 이제 마이크로 암페어잖아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반대 거. 플러스 6승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 날라가고 500을 2로 나눴으니까 25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250대 있는 거 2번. 그 다음 14번이요. 평등작에 놓여 있는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틀린 거니까 옳지 않은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것도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개 내에 도체를 놓고 전류를 흘렸을 때 받는 힘이야. 곧 플레밍의 왼손에 대한 힘이죠.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여기 자개 H가 가해지고 있답니다. 거기에 직선의 도체를 비스듬히 놨대. 1m짜리를. 그리고 자개가 이루는 각이 세타랍니다. 그렇고 여기다 들어가는 방향 전류 I를 흘렸다고 해보고요. 여기 도트 나오는 방향 전류 I를 흘렸다고 해보죠. 그럼 자개 내 직선의 도체를 놓고 전류를 흘리면 힘을 받는데 왼손에 대한 힘이 돼서 플레밍의 왼손에 대한 힘 F는 I, B, L, 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한 번 더 쓰면요. I 쓰고요. 자속 밑도 B는 뮤제로 H, L,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벡터적으로 표현하면요. 전류가 벡터입니다. 들어가게 흘릴 수도 있고 나오게 흘릴 수도 있고 방향이 있어요. 자속 밑도 오른쪽으로 자게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아서 벡터에서 벡터의 사인이 외적입니다. 그래서 I 크로스 B 외적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길이 L은 아무데나 붙여도 되고 단위는 뉴턴. 그럼 이제 하나씩 읽어보는 겁니다. I 곱셈 H 곱셈 L 곱셈 사인 곱셈이야. 다 곱셈이니까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커지면 힘도 커져요. 자개를 크게 하면 힘도 커지고 길이를 길게 해도 힘은 커지고 사인을 크게 해도 커집니다. 그래서 다 비례 관계입니다. 근데 이 답이 몇 번에 있냐면 틀린 거니까 3번은 틀렸지.
도선의 길이에 대해서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질수록 힘도 커지는 거니까 비례 관계를 가져야 된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5번. 그림과 같이 진공 중에 자극의 면적이니까 S죠. 간격이 0.1cm래 T. 자성체 포화자속密도가 2 웨버 퍼 메타 제곱이랍니다. 근데 두 자극면에서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힘을 구하는데 단위가 뉴턴이니까 전체 힘을 구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N극이 여기는 S, 그러니까 N극 S 사이 서로 땡기는 흡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면적당 받는 힘을 이용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구하려면 전체 힘을 전체 면적으로 나누시면 돼. 그 공식으로 만들었더니 밑줄 2 뮤 제로분의 B 제곱 니꼬로 2분의 1에 뮤 제로 H 제곱 또 하나 쓰면 2분의 1에 뮤 H BH죠. 단위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뉴턴 퍼 메타 제곱이야. 그럼 이 세 개가 같은 이유는 자속密도 B는 뮤 제로 H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 중이니까 웨버 퍼 메타 제곱. 그래서 요 B에다 뮤 제로 H 넣으면 이거 나오고요. 요 B에다 뮤 제로 H 넣으면 요 공식이 나와. 세 개는 같은 공식입니다. 그럼 문제상에서 이 전체 힘을 구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 전체 힘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힘은 면적당 받는 힘이다 전체 면적을 곱해 주시면 돼. 근데 자속密도 줬으니까 첫 번째 거 쓰시면 되겠네. 밑줄 2 뮤 제로의 B 제곱. 면적당 받는 힘 거기다 전체 면적 S를 곱해주면 전체 힘 뉴턴이 된다. 갖다 이제 숫자 넣습니다. 밑줄 2 곱하기 진공 투자일이니까 외웠네요.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속密도 줬죠. 2 제곱. 그 다음 면적 줬네. 2cm 제곱이니까 2 쓰고요. 메타 자승을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318 뉴턴이 나와. 그래서 답이 4번에 가 있다. 그 다음 이제 16번 보면요. 지름이 2m래요. 그럼 반지름 A는 1m가 됩니다. 반지름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 구도체 표면의 전개, 표면에 대한 전개 이 값을 줬어요. 5kV/mm다. 이 구도체 표면에서의 전위가 kV입니다. 전위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간단히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구도체에 대한 반지름 A가 있는데 표면에 대한 전개를 주고 전위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도체 표면에 대한 전위는 표면에 대한 전개에다가 반지름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단위는 보이트. 그럼 전개 줬어요. 5 kV잖아요. 근데 kV로 가는 거니까 이건 남겨놓고 요 메타로만 고치면 밀리메타를 메타로 고치시면 돼. 그럼 밀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이거 올라가면 플러스 3승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의 3승. 그럼 kV/m가 된 겁니다. 거기다 반지름이 1m잖아요. 그래서 1 갖다 곱하시면 되지. 그러면 계산하면 5 곱하기 10의 3승만 나오네. 단위는 kV. 그래서 5 곱하기 10의 3승으로 되어 있는 거 3번에 가 있습니다. 단위만 좀 맞춰주시면 돼서 둘이 곱셈 반지름에다 전개를 곱하면 되는데 여기 밀리메타고 여기 메타니까 밀리를 메타로만 고쳐주시면 된다. 그 17번에 보시면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 직선 도체로부터 2m만큼 떨어질 때,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 R을 준 거고요. 자유 공간이라는 얘기는 뭐 진공이라는 얘기겠죠. P점에 대한 자개색이 H 값을 줬네. 그때 전류가 얼마나 흘렀겠느냐. 전류 값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무한장 직선이 있는데 거기다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 I를 흘리고요. 여기서부터 R 이꼬르 2m 띄어놨대요. 그때 요점에 대한 자개색이 회전자개를 구해봤더니 얼마 나왔냐면 8분의 4 AT per m가 나왔답니다. 그때 이 전류가 얼마냐? 그럼 무한장 직선에 대한 자개색이 줬으니까 H는 기본 공식이 2 파이 I분의 I입니다. 단위는 AT per m.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전류 I 값 구하는 거니까 나눗셈 건너간 곱셈이라서 2 파이 R의 H죠.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지 뭐. 2파이 쓰고요. R이 2m고요. H는 파이분의 4네.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파이하고 파이는 날아가고 2 곱하기 2면 4죠. 4 곱했으니까 16이네. 그래서 16A가 된다. 답이 4번에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내용은 어떤 법칙을 설명한 거냐 하세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 속을 세계하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로 비례한다. 이건 뭐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유기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거서 유기 기전력의 크기 구하는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죠. 코일의 자속의 변화수 유기되는 전압은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입니다. 단위는 볼트. 그랬을 때 이 분자값이 중요한데 이게 자속 변화율이죠. 그래서 자속의 변화가 많이 생기면 전압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속의 변화가 적게 생기면 전압도 적게 만들어지고서 이 자속의 변화율에 대해서 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게 뭐가 되냐면 패러데이 법칙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9번. 공기 콘덴서 극판사에 비유전율이 입실은 S인 유전체를 채운 경우 동위 전이차가 같다.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때 극판 간의 전하량은 어떻게 되냐. Q를 물어봤네요. 그럼 전압이 일정하다고 줬으니까요. 전하량 Q는 CV입니다. 근데 이 V 값이 어떻다? 일정하다. 그럼 뭐에 영향을 받냐면 C에만 비례하는 거지. V는 변하지 않은 거니까. 그럼 C인데 극판이잖아요. 그럼 극판이랑 판과 판이라니까 평행판이라는 얘기야. 그럼 평행판세의 정종량은 밑줄. D분의 입실론 제로 S. 이건 공기, 진공이었을 때고요. 유전체 거기다 비유전율 하나 더 첨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비유전율 뺀 나머지. 요게 진공, 공기 중에 있을 때 정종량 C0 값이니까 입실론 S의 C0야. 그래서 공기 중에 비해서 비유전율만큼 커지게끔 돼 있다. 그래서 입실론 S배로 증가한다. 2번입니다. 네, 20번 문제도 뭐 정리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뭐 공식을 다 외워갖고 뭐 유전체에 대한 손실 외우고 이러지는 마시고요. 변하지 않는 문제니까 F분의 FC 돼 있는 거 그냥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가 같아졌을 때 주파수를 구해갖고 이제 정리해갖고 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 F분의 FC다.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서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16년도 3회차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